뉴스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조금 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이 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표결 직전 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지만 일부 의원이 남거나 되돌아와서 표결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국회의장은 여당 의원들의 투표를 계속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국회로 가겠습니다. 자, 성혜랑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소식 알려주시죠. 네, 아직 국회 본회의장엔 이 표결을 마친 민주당 의원들이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이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미치지 못해서 현재 투표 불성립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앞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 105명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서 이 투표를 거부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자동 폐기 시한인 72시간이 되는 자정까지는 기다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정까지 오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핵안은 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됩니다. 이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00명 전원 출석을 기준으로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요.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192명 찬성에 더해서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안철수 의원에 이어서 퇴장했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돌아오면서 야권에선 5명의 추가 동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설명한 뒤에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돌아오라며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마라톤 의원총회를 통해서 윤 대통령 탄핵안 반대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이탈표 방지를 위해서 표결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요. 다만 안철수 의원은 밝혔던 대로 이 퇴진 시기 등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걸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먼저 진행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마친 뒤 안철수, 김예지 의원 등을 제외하고 집단 퇴장했습니다. 혹시 모를 이탈표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부분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이후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습니다. 다음 순서로 상정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아예 불참하기 위한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더해 이탈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이 나오지 않으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던 안철수 의원은 본회의장에 끝까지 남았습니다. 어떻게 중립 내각을 구성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국민께 드려야죠. 납득할 수 있도록. 초재선 소장파 의원으로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던 김예지, 김상욱 의원 등도 본회의장에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탄핵안 투표 정족수인 200명에는 미치지 못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직까지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단일 대우로 일단 탄핵을 막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우리가 통일된 대우를 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당론으로 반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책 책임을 진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표결 보이콧 결정을 두고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LA 뉴스 최순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자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후 빠져나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내란죄 공범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특검 후보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통령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본회의장으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전원 기립해 함께 외쳤습니다. 강대식 의원,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이시여 이 자리에 빨리 돌아오셔서 내란 수계의 윤석열을 탄핵하고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내란 동조자가 됐다고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또한 체포 대상자에서 내란 동조자가 되었다. 의원들의 자유로운 투표 의사를 막고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는지 의회 정신에 입각해서 봤을 때도 합당하지 않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내란 동조정당이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앞서 표결에 붙여졌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부결 당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6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투표 결과 제적의원 300명 중 198명이 찬성했습니다. 본회의 통과 기준인 200명에서 2표가 부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했지만 6명이 찬성해 투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탈표 4표가 나왔던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때보다 2표가 늘었지만 8표를 넘진 않았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건 지난 1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 및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안 찬반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저는 특검법은 통과돼야 된다고 보고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특검법은 부결하면 안 되죠. 아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당론은 어떤 당론으로 갈 겁니까? 반대 당론. 이번에 부결된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명 씨 공천 개입 의혹을 특검할 경우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4번째 재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아는 기자 이현수 차장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차장. 네. 비상계엄 나흘 만에 표결에 붙여진 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불참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불참을 정하고 대다수 의원들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08명 중에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정도만 투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투표는 의결 정족수가 200명이라서요. 투표수가 200명이 되지 않으면 투표함을 열지 않고 결국 폐기 수순을 밟는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본회의 현재 상황은 200명이 되지 않아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야당이 압박을 하는 거죠. 야당이 압박을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입장이 좀 급선회했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급선회한 것 맞습니다. 결정적 이유 오늘 오전 10시 전격이 이뤄졌던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겠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선 후퇴를 선언하니 여당 의원들이 탄핵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는 겁니다. 이 담화를 이끌어낸 건 바로 한동훈 대표의 압박, 벼랑 끝 전술로 윤 대통령을 밀어붙여서 얻어낸 걸로 보입니다. 벼랑 끝 전술, 어떤 압박을 한 겁니까? 네, 어제 하루 내내 있었던 한동훈 대표의 일명 3-4번 압박인데요. 일단 어제 새벽에 갑자기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 폭로를 하면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들었을 때 탄핵 찬성인가 싶은 발언이라서 국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렇게 강수를 두니 윤 대통령 한 대표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저에서 점심시간 좀 지난 오후에 만나게 되죠. 이때 두 번째 압박을 합니다. 한 대표가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니 추가 계엄이 없다는 것,
계엄에 대한 수습책 등 입장을 밝히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고요. 한 대표가 방첩사령관 회의마라고 했더니 윤 대통령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대표, 그럼 내일 탄핵 표결 결과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압박까지 소득이 없었던 겁니까? 일단 그 상황에선 그런 줄 알았는데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고 국회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첩사령관을 비롯해서 계엄 관련 군 관계자들이 직무 정지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기서 기류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압박, 윤 대통령에게 4가지 요구를 합니다. 일단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고 제2차 계엄이 없다 알려야 하고 또 향후 국정에 대해선 당에 일임하고 이선 후퇴를 해야 하는 점, 그리고 향후 사법적 조치를 달게 받을 것인데요. 실제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여당 의원들 탄핵안 표결 전에 윤 대통령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하는 목소리 거셌다고 합니다. 오늘 담화를 보면 대통령 결국 한 대표가 요구한 사항 모두 수용한 걸로 보이죠. 취재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제 하루 정말 숨가빴던 것 같은데 오늘 대통령 담화부터 사실상 당이 주도권을 잡은 겁니까? 그렇죠. 취재를 해보니까 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당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밝힌 뒤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정화,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실을 찾아갔거든요. 그때 이미 대통령실과 담화 초안을 논의했다고 하고요. 이후 윤 대통령이 있는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컨펌을 받았다고 합니다. 담화 내용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아침 여당 지도부가 기뜸해준 배경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매주 이 탄핵안을 올려서 표결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겁니다. 한 대표는 탄핵에 반대는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분명히 밝힌 적이 없습니다. 탄핵안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이런 탄핵이란 표현이 없는 말만 써왔거든요. 일부러 정확한 입장을 말하지 않는다고 봐야겠는데요. 오늘도 한 대표 탄핵 소추안 지금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지만요. 그 이후에 입장 안 내놓을 상황 높다고 합니다. 안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언제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 그리고 야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기 대선 등을 막기 위해서 일단 대통령의 이선 후퇴를 이끌어낸 건데요. 그러나 여론이나 대통령의 향후 행보 등에 따라 언제든 탄핵을 해야 할 상황 올 수 있다,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탈표, 이 8표, 이 친한계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친한계 관계자가 오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친한계 내에서 대통령 탄핵안 찬성표 11표를 확보했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상 친한계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탄핵의 키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2개 결과를 보면요. 부결됐지만 여당에서 이탈표 6표 나온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지난번 4표보다 2표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 대표의 이런 모호한 입장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국회를 둘러싸고 엄청난 시민들이 모여 있고 탄핵 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이선 후퇴하는 것으로 비상계엄 선포에 충격받은 국민 여론이 잠재워질지 일단 추이를 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김 여사 특검법 제2결도 부결된 상황에서 민심이 들고 일어나면 한 대표도 피해갈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네, 상황이 정말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현수 차장과는 잠시 후에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사흘 만인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초래된 혼란에 대해서 사과한 윤 대통령은 사실상 이선 후퇴를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안보겸 기자입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흘 만에 침묵을 깨고 국민들 앞에 서서 허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기 단축을 포함해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을 모두 당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이 임기 단축 개헌을 내놓는 방안까지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이선 후퇴를 선언한 건데 지금까지 탄핵, 하야, 서거 등으로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물러난 대통령은 5명입니다. 어젯밤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정하, 주진우 의원이 담화문 내용을 정리했고 관저로가 대통령에게 최종 확인을 받은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탄핵과 하야 모두 윤 대통령은 물론 여당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한 상황입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유죄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실과 당이 버텨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여론의 탄핵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오늘 발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담화를 통해서 향후 국정 운영은 여당과 정부가 함께 해갈 거란 뜻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대통령실과 여당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형기 기자입니다. 임기를 비롯한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공동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 단축 등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전국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은 여당에 일임했지만 국정 운영은 정부도 같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 일부 참모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까지 국정에 참여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 단축 개헌 전까지 정상 근무라며 인사도 서로 상의하고 당하고 철저히 협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제외하고는 큰 외교 일정은 없는 만큼 외교 안보 업무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일부 친윤계 의원들도 이런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대통령직 수행해야죠. 아니 탄핵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통령직이 정지가 됩니까? 반면 친한계는 당과 정부 중 당연히 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연히 한동훈 대표가 저는 그 키를 쥐고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당을 앞세우면서 한 대표의 이선 후퇴 요구를 받아들인 만큼 사실상 직무가 정지됐다는 겁니다. 여권 일각에선 국정 운영의 주체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모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법적 책임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검찰과 경찰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 불법성 수사를 위해 현재 검찰에선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됐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상황이고 특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란죄랑 직권되는 여러 고발장들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수사 협조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여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대목입니다. 철저히 수사를 받아 국민들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출을 받지 않지만 내란죄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통령실 내에선 윤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이선 후퇴와 임기 단축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에선 탄핵이나 하야를 통해 당장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것이야말로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란 반응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의 계엄이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는데 야권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2차 계엄에 대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불안이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겁니다. 야권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비상계엄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국회는 2차 계엄에 대비해 헬기가 내려앉지 못하도록 대형 버스 등으로 경내 운동장을 막아둔 상황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어제 낮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여인영 국군방첩 사령관이 경질되지 않을 경우 제2의 계엄 의지가 있는 걸로 보겠다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여 사령관을 비롯해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 3인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군 당국 역시 대통령으로부터 2차 계엄 요구가 있어도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담화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안 한다는 말 수없이 하고도 계엄을 했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여전히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대통령 담화엔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사안들이 반영돼 있습니다. 담화를 본 뒤 한 대표가 주변에 자신의 뜻을 밝혔는데 사실상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한덕수 책임 총리제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의 사법적 문제와 관련해선 당 차원에서 방어하지 않을 거란 입장도 밝힌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김용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담화 이후 주변의 책임 총리제로 국정이 운영될 것이란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운영할 거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의 중심은 대통령이 아니라 한 총리란 뜻을 밝힌 겁니다. 계엄 사태 이후 외교, 대외 활동 등 대통령의 직무 집행이 불가능한 만큼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란 이야기입니다. 한 대표는 외신 인터뷰에서 단언컨대 2차 계엄을 막겠다며 걱정 말고 한국에 투자하고 한국에 머물러 달라고 했습니다. 그 중단시키는 과정에 집권 여당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상황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대표는 또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검경 수사와 관련해 당이 방어하지 않을 것이란 뜻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권 행사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대통령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겁니다. 당 내에서는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할 별도 기구를 만드는 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내일 담화에서 향후 운영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로드맵을 곧 발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직후 임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합니다. 임기를 당의 일임한 점을 강조하며 최선의 방식을 찾겠다고도 했습니다. 임기를 포함한 전국 안정 방안에 대해서 당에게 일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경태, 안철수 의원 등이 조속한 퇴진 로드맵을 요구한 상황에서 한 대표도 곧 계획을 발표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한 대표는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 관한 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초재선 소장파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제안한 임기 단축 개헌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의 임기 문제를 일임하면서 앞으로 키는 한 대표가 쥐게 된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차기 대선 일정 모두 한 대표가 짜는 로드맵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 대표가 앞으로 상황을 수습하며 새로운 대선 국면을 만들려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대법원 선고 일정 등도 감안할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담화 직후 한동훈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80분간 회동을 통해서 전국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오전 11시 30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났습니다. 긴급 회동은 한 대표 제안으로 성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안정을 당에 일임한다고 발표한 직후 곧바로 한 총리를 만나며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80분가량 진행된 회동에서는 민생 경제와 국정 안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특히 한 대표는 한 총리에게 비상계엄 사태로 실추된 국가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한 걸로 전해집니다.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서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 주셔서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서로 나눴고요. 한 총리도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도 한 총리가 앞으로도 당과 소통하며 움직이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채널A에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자 이탈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데 당분간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전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당분간 한 총리가 국정 전반을 챙기면서 한 대표와 수시로 소통해 전국 수습책을 마련할 거란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조민기 기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겁니까?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주변에 밝힌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지난 5월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 7개월 만입니다. 추 원내대표는 당초 오후 2시 반 의원총회에서 사퇴 의사를 발표할 수도 있던 걸로 전해집니다. 주변 의원들의 만류로 미뤘지만 일단 사퇴 의사는 확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재신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상정 등 여건이 처한 위기에 책임지는 선택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호출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투표를 방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재의결 반대 당론을 주도했습니다. 추 원내대표가 물러날 경우 한동훈 대표로 당의 주도권은 확실히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당과 정부에 맡긴 상황에서 사퇴를 만류하는 당내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전국 수습 방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선 후퇴와 함께 책임 총리제, 비상거국 내각 같은 카드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사실상 이선 후퇴한 책임 총리제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책임 총리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해 국정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공동정부를 구성한 김종필 국무총리가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책임 총리제는 법률에는 없고 정치적인 용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많은 권한을 줬을 때 사실상 책임 총리 역할을 한 것처럼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현직에 있기 때문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법적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했을 때와도 다릅니다. 어차피 그 법령과 제도에 의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에 집중되기 때문에 대통령 제가 없이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이선 후퇴 역시 정치적인 행위일 뿐 전례가 없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거국 내각 언급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이선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거국 내각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야가 함께 내각을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제안한 바 있지만 실현된 적은 없습니다. 탄핵과 하야를 외치는 야당 측이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임기 단축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합니다. 여권에서 조기 퇴진 방식으로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가 유력 거론되고 있습니다. 개헌 국민투표가 통과되면 대통령이 그에 맞춰 하야하는 형태입니다. 질서 있는 퇴진이 가능하다며 여러 친윤계 의원들도 의원총회에서 임기 단축 개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장파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 것은 지금 현실이 굉장히 엄중하고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주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4년 중임제나 내각제 같은 권력구조 개편 논의도 급물살 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도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었고 5.18 정신 수록 등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후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투표도 거론되지만 너무 많이 남아있어 현실성은 떨어집니다.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 개헌 카드는 애당초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개헌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당장 하야 아니면 탄핵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가 계속 막힐 경우 야당도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계속 길어지는 건 야당도 달갑지 않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 개헌은 정해진 게 없다며 마냥 대통령 퇴진을 미루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이현수 차장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본회의 상황이 아직 진행 중이긴 합니다. 지금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할 텐데 대통령은 내일부터 뭘 하는 겁니까? 네, 본회의 상황 한번 볼까요? 좀 전에 전해드린 대로 아직 의결 정족수 200명 채우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자정 넘어서 0시 48분이 표결 시한이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요. 그 사이 투표수 200명이 채워져서 결과가 가결이라면 당장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거고요. 200명을 채우지 못하거나 부결되면 대통령직이 유지되는 겁니다. 부결이나 폐기되면 윤 대통령 앞으로 출근은 하겠지만 오늘 담화에서 이선 후퇴 의사를 밝힌 만큼 실질적인 업무는 올스톱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아서 일을 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 장관들이 모두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현직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일부 인적 쇄신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현 상황에서 장관들의 총사퇴를 수용할 경우 국정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죠. 대통령이 장관 후임자 인사를 내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 오늘 담화 후에 삼청동 총리공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가장 먼저 달려간 것도 이 이유인데요. 한 대표 지금 가장 중요한 1번은 국정 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되는 건지 상상이 잘 안 갑니다. 그렇죠. 네. 전직 대통령들 중에서 이제 탄핵 사례는 있지만 현직에 있으면서 이선 후퇴하는 건 처음인데요. 총리와 여당이 나라를 이끄게 되는 건데 정치권 인사들도 상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 대통령 담화에서 힌트를 얻어보자면요. 핵심은 우리 당의 일임이란 단어와 향후 국정 운영을 언급하면서 당과 정부라고 말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임은 사전을 찾아보면 모두 다 맡긴다라는 의미로 뜨는데요. 우리 당, 국민의힘에 다 맡긴다는 거죠. 실제로 이 단어를 담화에 넣는 걸 두고 대통령실과 당측 진통을 겪었다고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 비교하면 표현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국회에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 우리 당이라고 콕 찍었습니다. 친한계는 우리 당을 국민의힘 그중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찍어서 말한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 향후 국정 운영에서 당과 정부라고 하는데 이 당이 정부보다 먼저 앞에 나오는 이 점을 친한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대표 측은 당이 주도한다는 생각이 확고한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사실상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 것으로 본다. 주도권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책임 총리로 정부에서 보조를 맞추게 되는 것이고요. 한 대표와 한 총리, 총리와 법무장관 시절에 그리고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계속 호흡을 맞춰왔죠. 한 총리는 2004년 고건 권한대행 시절에 국무조정실장으로 근무를 했다고도 합니다.
한동훈 대표 당정 협의를 상설로 하는 당내 조직을 만들어서 직접 정부와 국정을 공동 운영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앞서 소식을 들렸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사퇴를 고심하고 주변의 의사를 밝혀왔다고 한 만큼 한 대표가 더 주도권을 잡고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한 대표 측 입장에 대통령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실 내부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에 일임한 건 맞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대통령직은 수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보다 더 당과 철저히 협업하겠다는 것이다. 임기 단축으로 인한 직무 정지까지는 정상 업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 대표는 사실상 직무 정지다. 대통령실은 그건 임기 단축 이후의 상황일 뿐이다. 좀 생각이 다른 건데요. 그동안 유난 갈등으로 빚어왔던 이슈들 떠올려 보면 의대 정원 문제도 있고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도 있었고 향후 충돌 가능성 있다는 겁니다. 뭐 한 대표 측과 이 대통령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일단 공통적인 건 윤 대통령 임기는 모두 채우기 어렵다. 이 전제는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오늘 담화 끝나고 나서 조기 퇴진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밝혔고 아직 언제 어떻게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죠. 조만간 퇴진 로드맵을 비롯해서 총리와 당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 국민들에게 설명한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조기라고 밝힌 만큼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걸로 보이긴 하지만요. 시나리오는 몇 가지 거론되는 게 있습니다. 가능성 높은 안으로는 임기 단축 개헌이 제기됩니다. 현재 대통령은 5년 단임제 이렇게 한 번만 할 수 있죠. 이걸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의 임기도 단축을 한다는 겁니다. 내후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이고요. 중립 거국내각을 꾸려서 전국 반전을 노린다는 아이디어도 나오긴 합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 그런데 결국 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현재 탄핵안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야당이 이 안들을 받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로 고발을 당했고 검경 수사를 받게 될 텐데 그 상황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수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때까지 이 탄핵안 표결을 무한 반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재발의하겠다는 겁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탄핵될 때까지 책임을 물을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킬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일주일 단위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 11일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서 탄핵을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박따박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안 되면 어떡하시게요? 또 두드리겠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조직적으로 국헌문란 행위에 가담하면 정당 해산 사유인 위헌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계속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 세력을 옹호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헌법적, 형사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탄핵안 발의 후 본회의 상정까지는 빠르면 3에서 4일 정도 소요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표결이 열리는 날 본회의에 불참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든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 여론이 거세기 때문에 국민의힘, 특히 초선 의원들은 못 버티지 않겠냐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은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발의했습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안입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향후 여론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촛불 집회 같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서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국회 정문이 열리자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시민들 앞에 줄지어 섭니다. 윤석열의 살인마!
간밤에 국회 앞에서 일박 농성을 한 집회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헬기가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밤새 추위와 싸우며 어둠과 싸우며 기다리고 계시는 시민들을 보면 일동 인사. 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다시 한번 국회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번엔 담장을 따라 국회 인근을 한 바퀴 돌며 집회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오후부턴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표결을 앞두고 촛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독일에서 급히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촛불 집회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반대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강대식 의원, 강서정 의원.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탄핵소추안을 막더라도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의 하야 목소리를 견뎌낼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결과로 촛불 집회 동력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고 주말 장애 집회 동력을 최대치로 끌어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수사 속도도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조만간 국방부를 포함해서 주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주말인 오늘도 수사팀 전원이 출근했습니다. 60명 규모의 수사팀을 3개로 나눠 비상계엄령 사건을 검토 중입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동시다발적인 전방위 압수수색이 예상됩니다. 압수수색 1순위로 거론되는 대상은 국방부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입니다. 계엄을 건의한 김 전 장관은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로 꼽힙니다. 국방부는 군부대가 아닌 행정부처라 장관 등의 승인 없이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가능합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진입에 제약이 있는 군부대나 군사시설에 비해 신속히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주요 압수수색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통령실도 보안 문제 때문에 강제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 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주요 정치인 체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군부대 투입을 명령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검사 20명, 수사관 30여 명을 차출했습니다. 국방부도 군검사 5명 등 수사 인력 12명을 추가 파견하면서 60명이 넘는 대규모 합동수사단이 꾸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비상계엄 당시 서울 경찰청의 모든 무전 기록을 확보해서 분석 중입니다. 과연 국회 봉쇄 명령을 누가 내렸고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뜯어보겠다는 겁니다. 김세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경찰은 국회 정문에 5개 부대를 보내 출입을 막았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담을 넘어서야 국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국회 출입은 의원과 보좌진 등에 한해 잠시 허용됐다가 계엄 포고령이 발표되자 다시 전면 금지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국회 출입 통제 지시가 어디서 내려왔는지를 파악하려고 서울경찰청의 무전 기록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수뇌부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부터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무전 대화 내용이 모두 담긴 자료입니다. 국회의원의 출입 통제는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서울청 무전망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제 국가수사본부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조 청장이 통화했다고 밝힌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과의 통신 기록도 분석해 국회 봉쇄 책임 소재를 가리는 수사를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전에 소집했던 국무회의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당시 상황이 기록된 회의록 확보를 시도 중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는 사전 예고 없이 급하게 이뤄지며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도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대신? 저는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실에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회의 속기록이나 녹취 등 남아있는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료 확보가 지체되는 사이 기록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행안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어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관련 기관에 보냈습니다. 기록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법에 위반해 폐기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참가자들의 개별 발언이 모두 빠진 깡통 회의록만 남을 우려가 있습니다. 속기나 녹음이 그 당시 워낙 급박하게 소집된 상황이야 그것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남아있는 증거가 없다면 추가로 요청을 한다고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넘겨주는 자료를 그대로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투입된 병력을 지휘했던 군 간부의 음성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총기와 탄약은 들고 가지 말라는 당부가 담겼습니다. 이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계엄사령부가 포고령 1호를 발표하며 전군의 비상경계 태세를 지시한 지 약 1시간 정도가 지난 4일 오전 12시 15분. 수도방위 사령부 예하 군사경찰 병력을 지휘하는 김창학 군사경찰단장이 국회에 먼저 출동한 대테러 초동조치팀의 특임중대장과 통화를 하며 현장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여기 차들이 지금 거기에는 사람들이 밀집해 있거나 그러진 않지. 예, 울타리를 넘으려고 하는 인원들 일부 식별되었고 넘어가진 못한 상태입니다. 김 단장은 자신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대기할 것을 지시하며 총기 사용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총기랑 탄은 안 들고 나갈 거야. 예,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나가더라도 누군가는 총기하고 탄을 관리를 해야 돼. 또 국민에 대한 위해 등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병력들은 네가 좀 정신교육을 해. 우리가 이거는 뭐 군인이니까 하게 돼 있는 거 하는 건데 절대 불법적인 건 안 한다.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도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은 법무부의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진 비상계엄 관련 주요 군지기자 10명 중 1명으로 향후 특별수사본부의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진술하게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법조팀 남영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자, 남 기자, 오늘 뭐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결과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표결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내란 혐의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네, 탄핵 소추안 표결 결과와는 무관하게 검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내란 혐의로 고발을 한 상태죠. 원래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요.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라서 대통령 재직 중에도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기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이면 몰라도 뭐 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은 없는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일단 서면 조사와 대면 조사 방식이 있을 텐데요. 대면 조사를 한다면 검찰이
대통령실 등으로 방문해 조사를 하느냐 아니면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를 하느냐 선택해야 합니다. 이 내란죄는 국헌 문란 목적이 확인돼야 성립이 되는 범죄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발령한 의도와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대통령에게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선 서면보다는 대면 조사에 나설 관측이 높다는 겁니다. 남 기자, 이건 가정입니다. 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나 구속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대통령 수사를 할 때 검찰이 탄핵 심판 결과를 보거나 임기가 끝난 뒤에야 실질적인 강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온 뒤에야 검찰 소환 조사와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불소추 특권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죄라서 현직 신분으로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조사 내용을 봐야겠지만요. 기소 전 단계에서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체포나 이 구속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네, 법이 정한 내란죄 형량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법에선 내란죄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에 국회의 계엄령 해지 결의를 봉쇄할 목적으로 군 병력을 투입시켰는지, 아니면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수사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을 이 재판에 넘기게 되면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지금까지 법정에 선 대통령은 총 4명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전직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탄핵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에 서는 현직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은 경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지 않거나 또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일반인이 방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대통령 수사로도 이름을 알렸던 검사이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수사팀장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후 국정농단 특검팀에 합류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내고 결국 대통령까지 됐거든요. 이 비상계엄이라는 선택으로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대통령으로 처지가 180도 바뀌게 됐습니다. 네, 수사 상황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여의도 국회 앞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을 요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국회 주변 경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최다함 기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종료가 미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이곳 국회 앞을 떠나지 못한 채 표결이 조속히 진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는 경찰 추산 약 1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렸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는 소식에 참가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표결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윤 대통령 탄핵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국회의 모든 출입구를 통제한 채 국회의원과 직원 등만 신원을 확인한 뒤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여하라는 인파가 국회로 모이면서 경찰은 국회대로를 양방향 통제하고 차량을 우회시키고 있고요.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은 한때 양방향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오늘 국회 주변에만 20만 명이 참여한다고 집회를 신고했는데요. 광주, 대구, 대전,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도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와 가두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앞 촛불 집회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탄핵안 표결 종료가 미뤄지고 있는 동안 국민의힘 당사 앞에는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최재원 기자, 현장이 일촉즉발, 긴장 상태라면서요. 네, 저는 지금 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 긴장감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옆에 한번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이 집회 참석자들이 계속해서 이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바리게이트까지 설치했는데요. 인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지지 세력과 충돌할 수 있는 만큼 경찰은 계속해서 경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앞 탄핵 찬성 집회를 주최한 정권 퇴진운동 측은 탄핵안이 부결되면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탄핵안 포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곳 국민의힘 당사 앞에는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인파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해체나 탄핵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뉜 시민들이 서로 고성과 욕설을 주고받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힘 당사 난입 같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당사로 향하는 입구를 경찰 차량과 버스로 막아놨습니다. 또 당사 입구 앞에도 바리게이트와 플라스틱 벽을 겹겹이 쳐놓고 경찰관 100여 명이 당사를 둘러싸고 진입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인파가 몰린 상황이라 밀집 사고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광화문 일대에선 조금 전까지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경찰 추산 2만여 명이 모여서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경문 기자,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렸던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 아직 대통령 탄핵안 투표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대다수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만세 삼창을 하며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화문 사거리부터 시청역까지는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 7개 차로를 막고 오후 3시부터 집회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집회 주최 측은 100만 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이곳 세종대로에 2만여 명이 모인 걸로 추산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은 대통령을 지켜내자, 이재명을 구속하자 같은 구호를 외쳤는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결과가 부결로 나오자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우리가 이겼다며 환호하고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선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이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다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는데요. 이 시민은 대통령 탄핵에 항의하는 표시로 분신을 시도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세종대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이 세계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외교 안보부터 통상까지 연결된 미국 워싱턴부터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주현 특파원, 미국 현지 언론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미국 워싱턴은 현재 새벽 6시 10분을 막 지났습니다.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이곳 미국과 주요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소식을 주요 속보로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CNN 방송과 영국 BBC 방송 등은 우리나라 국회 상황을 생중계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탄핵 표결 전 퇴장에 정족수가 미달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CNN 방송은 서울 특파원이 국회 안에서 실시간 상황을 생중계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표결 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탄핵이라는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미 외교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직 표결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미국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에서는 관련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미 외교 소식통들은 결과가 어떻든 우리 정부 입장에서 미국과 연결된 외교 안보 통상 등 전 분야에서 당분간 현상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다음 달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일정이 가장 급한 외교 과제입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방한 일정을 취소했고 당장 이번 주 진행됐어야 했었던 한미 핵협의 그룹 NCG 회의 역시 무기한 연기된 만큼 미국 측에서도 한국이 논의를 위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외교 소식통들은 한미 간 예정된 일정들에 더 이상의 차질은 안 된다며 대대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이번엔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일본에선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실시간으로 국회 표결 과정을 방송했습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특파원, 일본은 생중계를 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오후 6시부터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 과정을 1시간 넘게 생중계했습니다. NHK와 아사히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은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이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든 만큼 집권 초기처럼 미래지향적인 대일본 정책을 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은 한일 수교 60주년입니다. 외교 일정 재개가 가능할까요? 네,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사실상 올 스톱됐던 한일 외교 일정들 언제 재개가 가능할지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일 외교의 상징으로 불리는 이 셔틀 외교마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 원상태로 복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0월 집권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해외 순방국으로 가장 먼저 한국을 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한 일정을 취소하고 다음 달 첫 순방지를 동남아시아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5일 방한하려 했던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의 일정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 한미일 3국 북핵 고위급 대표 협의는 예정대로 도쿄에서 진행됩니다. 이웃나라 중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중 외교 소식통은 그동안 개선 움직임을 보였던 한중 관계가 당분간 고착 상태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찬 기운이 맴돌며 한낮에도 추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내려가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오늘보다 춥겠고 한낮에도 4도에 머물며 든든한 외투는 필수겠습니다. 강풍의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지금 충청 이남에 내리는 눈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는데요. 충남 서해안과 전북 남부 내륙,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입니다. 앞으로 남은 양은 제주 산간에 최대 10cm,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7cm 정도입니다. 내일 그 밖의 수도권과 동쪽 지역은 맑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여전합니다. 바람도 강해서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8도, 전주와 울산 영하 1도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강릉과 대구 7도까지 오릅니다. 다음 주에도 아침 영하권 추위가 계속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이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잠시 후 뉴스 특보가 이어집니다. 특집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